암에 대한 궁금증을 종양내과 의사가 직접 풀어드리는 시간, 그 암이 알고 싶다 제3회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 세 분의 교수님 모시고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 목동병원의 이경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아주대병원 이현우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동국대 일산병원 김다른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종양내과 의사들이 모여서 풀어가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몇 번 말씀드렸지만 되게 생소하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종양내과 의사들이 주로 항암치료 약물을 다루는 의사들인데 이제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항암제에 관련된 궁금증을 직접 풀어드리는 시간으로 그 암을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을 준비했고요. 인터넷이라든가 실제로 환자들이 궁금해하시는 뭐 한우의 사이트라든가 이런 데서 이 설명을 듣고자 할 때 직접 듣기 어려웠던 내용들을 앞으로 여기서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궁금하시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 종양내과학회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이메일 중에 thatcancer 골뱅이 cosmo.or.kr 또 gmail.com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메일 만들어서 받을 예정이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받을 예정이니까 나중에 궁금증 있으시면 직접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풀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항암 치료할 때 일반인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두려워하는 부작용에 관련된 내용을 다뤄볼 건데요. 그 중에 첫 번째로 소화기계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소화기계 부작용은 일단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뭐 대변 보고 뭐 이러는 거에 관련된 부작용이기 때문에 일단 할 때 가장 내가 치료하고 못 먹으면 어떡하냐 이런 부작용을 누구나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질문이 제일 많은데 오늘 항암 치료하면 전부 다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건지 꼭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두려워할 일인지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작용 중에 제일 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미식거림, 구토 이런 증상이 왜 생기는지 얼마나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김다른 교수님께서 먼저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구토가 생기는 걸 쉽게 설명하자면 항암제라는 위험한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왔다는 걸 소장이 알고 머리에 신호를 보낸 다음에 머리에서 구토해서 내뱉어라라고 이제 하는 게 이제 가장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전인 것 같습니다. 내뱉어라까지. 네, 위험한 걸 뱉어라. 알았습니다. 위험한 걸 뱉어라. 알았습니다. 제가 이제 15년째 항암 치료하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항암제가 독해가지고 장에서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냥 그죠?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다. 다 일으키는 건 아니잖아요, 요즘에. 그렇죠. 요새는 네. 다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일으켜요? 보통 항암제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고 네, 얘기를 하는데요. 구역구토가 심하게 나타나는 항암제도 있고 네. 주로 대표적으로 시스플라틴이라는 약이죠. 네. 하지만 그 외에도 중증도나 짧게 하라니까. 그 중요한 얘기를 하는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심한 구토를 일으키는 약도 있고 네. 심하지 않은 구토나 아니면 구토가 전혀 일으키지 않는 약도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주로 이제 먹는 항암제 같은 경우는 구토가 거의 없죠.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무조건 구토 구역이 생기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약의 종류에 따라서 생기는 정도가 다르다. 그 많이 생겼던 약들도 요즘에는 뭐 약이 좋아져서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들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경은 선생님. 아, 네. 질문이 그거였는데 대답을 안 해주더라고. 그래서 다시 해도 돼요? 아니요, 이경은 선생님. 지금 갑자기 막 여러분이 얘기를 하셔서 좀 헷갈리는데 여하튼 그러니까 항암제를 쓰면 네. 이제 신경 전달 물질 아까 말씀하신 거 벡터라라는 어떤 명령을 전달하는 애가 뇌에 작용을 하고 뇌가 이제 그거를 조절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 그렇게 하는 항암제는 또 아까 이현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등급이 있어요. 1등급짜리, 2등급짜리. 그래서 가장 강력한 파워를 내는 애들이 있고 중, 약 이렇게 그 구역구토 유발하는 항암제가 있죠. 그리고 사실은 요즘의 항암제들은 말씀하셨듯이 또 굉장히 방어책, 디펜스가 다 잘 되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좀 적죠.
하지만 이제 제가 환자들한테 설명드릴 때는 환자 팩터가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김다령 선생님 멀미하세요? 좀 멀미는 잘 안 하지만 네. 술을 많이 먹으면 다음날 토는 하는데 네.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모바일 시크니스라고 하죠. 멀미하던 사람들은 항암제하면 두엽구토가 네. 가능성이 좀 더 네. 크고요. 네. 또 술 먹고 잘 토하. 저도 그러거든요. 술 먹고 잘 토하는 사람들은 또 그럴 수 있고요. 선생님. 술 먹고 안 토하는 저 같은 사람은 구토가 별로 없죠. 그렇죠. 제가 이따 또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선생님 술 많이 드시나요? 주량이 어떻게 적당히 되세요? 먹습니다.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 잠깐만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어쨌든 등급에 따라서 많이 토하는 약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뭐 먹는 약 일부 표적 치료제나 이런 것들은 최근에는 전혀 울렁거리지 않는 그런 약들도 있다라는 거고 많이 토하는 약들 중에서도 우리가 그 고위험 약제라고 표현하는 그런 약제들 중에서도 예방하는 약제들이 요즘에 잘 돼 있기 때문에 예방하는 약을 쓰면 한 90% 정도는 요즘에 예방되는 것 같다. 구역구토가 안 생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생긴다 하더라도 충분히 예방 가능하고 또 너무 많이 생기면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조정 가능한 다른 대처법이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상의해 보면 되지 않을까. 너무 무서워할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또 어떤 네. 분들은 그런 분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항암 치료를 하다가 구토구역이 있는 거를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담당 선생님. 그렇죠. 왜냐하면 나는 이걸로 이겨보겠다. 참아야- 그러면 네. 절대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네요. 왜냐하면 맞아요. 네. 그게 이제 프로그래밍이 되면 교육이 되면 다음에 병원만 와도 구토 증상이 생기고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미리 상의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절대로 그걸 참는다고 치료가 잘 된다 이게 완전 이거 잘못된 아니죠, 거잖아요. 아니죠. 그죠? 네. 예, 근데 그러니까 사실 그게 예. 참아서 그런 트라우마가 생기는 건 아니고 경험하면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한 사이클에서 그런 구역구토를 극심하게 경험하면 예기구토가 발생을 하니까 다음 사이클에 입원하려고 원무과 앞에서 기다리다가 구역구토가 발생하는 그렇죠. 거죠. 근데 진짜 그럴 수 대표적인 있어요. 예기구토의 시나리오. 그렇죠. 이 토한다 또는 뭐 미식거린다, 메스껍다 이런 증상들은 토하는 거는 좀 다르지만 나머지 증상들은 주관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사실 의사들한테 잘 호소하지 않으면 의사들이 모르고 약의 강도나 예방약의 강도를 조정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소통을 통해서 잘 조절될 수 있는 것을 더 고생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걸 꼭 알았으면 좋겠고 잘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네, 그렇죠. 의사소통이 중요하다. 네. 그래서 어쨌든 울렁거리는 증상이 생기면 자꾸 딴 얘기만 계속했는데 어떻게 그럼 조치를 해주나요? 참으라고 하나요? 뭐 어떻게 해주는 건가요? 설마 참으라고 하겠어요? 어떤 의사 선생님이 참으라고 하겠어요? 아니요 이게 항암제 그럼 쉬운 줄 아십니까? 뭐 이렇게 설명 그러신 옛날 분들 계셨어요. 예전에 1970년대, 80년대에는 그럼요. 이 정도 고생은 해야지 암인데 뭐 이렇게 아니, 사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약이 없었으니까. 네, 그쵸. 네, 근데 이제 맞아요. 최근에는 뭐 구토 방지하는 약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됐잖아요. 네네. 한 종류도 굉장히 수없이 많은 종류가 있고 그리고 그거를 적당히 쓰면 거의 90%까지 조절이 가능하고 네네네. 그러니까 자꾸 이런 증상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한테. 예방약들이 하여튼 많죠. 많죠. 네, 네. 네. 그러니까 뭐 수없이 막 10개 이상은 아닌데 일단은 아까 말한 대로 약의 랭킹이 정해져 있고 그 랭킹에 쓸 수 있는 약들이 뭐 한 가지로 안 합니다. 그래서 아까 신경 전달 물질이 A, B, C, D가 있으면 A를 막는 약, B를 막는 약, C를 막는 약을 다 합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게 구역구토가 발생하면 치료한다가 아니라 이 약을 써서 예방하겠다가 목적인 게 사실 우리의 일차적인 목적인 거죠. 가이드가 있는 거죠. 아유, 그럼요. 네. 표준 치료 가이드라인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다 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사람 있지 않나요?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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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몇 프로나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환자 팩터가 너무 강해가지고 여자분들이 아무래도 강하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젊은 또- 여자. 네네. 근데 아주 어려 6살 미만 뭐 70살 이상 이런 때는 오히려 괜찮고요. 그 사이의 나이인데 여자들 임신했을 때 구역부터 심했던 사람들. 성차별은 아니고 이게 객관적인 그렇죠.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제일 많이 이제 네. 하다 그 유방암이나 이런 데 많으니까 네. 그래서 또 술 먹고 토하는 사람, 멀미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항암제 똑같은 걸 줘도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렇죠. 이제 네. 그럴 때 참 우리도 안타깝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구제 요법들이 존재하죠. 저는 주로 재워드리는데. 아, 그럴 때.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정말 수면 내시경 하듯이 수면 항암제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실제로 이제 그렇게 끝까지 조절 안 되는 사람의 비율은 정말 10분 중에 한 분도 사실 그보다 훨씬 적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있기는 있다. 있어요. 있죠. 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정 안 되면은 약제를 줄이거나 하는 방식의 접근법도 있을 수 그렇죠.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금 안정제라든가 그런 약제에 대한 민감도를 줄여주는 어떤 항암 치료하면은 맞아요. 또 네. 생길 수 있다, 또 토할 수 있다라는 불안감을 줄여주는 그런 약제들을 조정함으로써 좀 더 효율적으로 접근하는 방식, 어쨌든 다양한 방식들이 있다. 있죠. 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항암 치료 속 미식거려 가지고 못 먹을 것 같아 갖고 항암 치료 못 하겠다, 겁난다. 그런 분은 그거는 요즘에는 없죠. 좀 네. 되게 합리적이지 않은 표현인 것 같다. 아직도 사실은 이거 영화 같은 거 보면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 변기통 부여잡는 장면 꼭 근데 나오잖아요. 그 장면을 제외하고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참 우리 입장에서는 실제로 저런 분 대단히 적은데 맨날 변기통 잡는 게 일상인 것처럼 나오니까 맞아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가 겁이 나서 치료 안 한다.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선택이다라는 거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종양내과 의사들이 그 메커니즘에 맞춰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나 이런 것들이 확립돼 있기 때문에 논의하면 될 거다, 상담하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더 구역구토에 관련돼서 더 말씀하시고 싶은 거 있나요? 구토하기 전에 먼저 울렁거릴 때 얘기해주면 환자가 훨씬 편할 수 있으니까 빨리 이야기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맞아요. 아까도 얘기했던 정확한 표현, 빠른 표현, 참지 말고 빨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구토보다 구역이 힘든 거거든요. 사실 되게 환자들이 구역을 힘들어하고 그 나오려는 그 느낌을 되게 겁내하시는데 그런 거를 유발하는 인자가 널려 있어요. 이렇게 실상에. 쉽게 말해서 냉장고 문 열었을 때 김치 냄새만 나도 확 유발이 되고 밥 냄새만 들어와도 확 유발이 되고 그건 되게 또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마이너한 부분들이 피해 갈 수 있으면 그 특징을 알아서 내가 지금 그럴 것 같으면 좀 나와 있거나 아니면 집에서는 정말 냉장고를 열면 거실에서 열면은 저쪽 방에 있는 환자가 이게 느낀다고 할 정도로 되게 예민하시더라고요. 구토를 좀 예방하는 다양한 방식이 있으니 너무 겁내지 말자로 정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외에 어떤 것도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이제 항암하고 입안이 헐어서 네. 아파서 이제 삼킬 수 없고 아, 그렇죠. 입 아파서 못 드시는 분이 있죠. 구내염 생기는 것도 많이 네. 힘들어하시고 네네. 설사를 해서 자기는 화장실 너무 많이 가서 일상생활이 아예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요. 그렇죠. 배가 좀 더부룩하고 네. 아프고 이렇게 생길 수 있죠. 네. 오히려 반대로 이제 화장실을 자기는 볼일을 못 봐서 이제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장 전체적으로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아예 장 운동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입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뭐 그래서 설사, 구내염, 변비, 그런 증상들, 복통 뭐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다. 생길 수 있을 것 같다. 아니고 생기죠. 대부분 생기죠. 네. 그렇죠. 또 그런 이유 생기죠. 때문에 밥 먹기 싫다고 또 얘기하고 그러네요. 항암제의 특징이 그거기 때문에 어떻게 방법이 없을 것 같긴 해요. 항암제가 결국 분열하는 세포를 이제 억제하는 건데 우리 몸에서 빨리 분열하는 모든 애들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대표적으로 모근 세포, 여기 손톱, 발톱 세포, 그 다음에 이런 점막 세포. 그러니까 입부터 항문까지 이어지는 그 곱창 트랙이죠, 일종의. 처음부터 끝까지 걔네는 그 점막 세포 턴오버가 빠르니까 아무래도 설사나 점막염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재생되는 세포들이 좀 항암제 데미지를 많이 받는 편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생기는 정도가 개개인마다 다 다르지만 좀 생길 수는 무조건 있다. 그러면 그 증상들 중에 제일 그래도 힘든 게 제 생각에는 설사 같은데. 그렇죠. 설사가 예, 설사 같은 거는 뭐 얼마나 생기고 어떻게
조치를 보통 하나요? 아까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린 항암제마다 다르다. 설사를 유발하는 항암제가 있죠. 대표적으로 이리노테칸이라는 약인데 실제로 그 약을 맞으면 설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약을 드립니다. 네. 실제로. 그렇죠. 근데 이제 설사를 얼마나 해야지 병원에 와야 되느냐.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보통 하루에 한 3번 정도 설사를 이상을 하면 병원에 오셔서 약을 처방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런데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설사를 하면서 제일 문제가 탈수입니다. 탈수. 그러니까 설사를 하면 입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잘 배도 아프고 그러니까 잘 못 먹는데 물도 안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연세 드신 분들은 탈수가 심하게 되면 위험할 수도 있어서 그럴 때는 빨리 오셔서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리죠. 3번? 저는 3번은 좀 참으라고 하는데 어쨌든 저도 세 번 이상. 3번 정도 가지고 오시면 뭐 이거 갖고 오셨냐고 그럴 수도 있지 뭐 아니 어쨌든 간에 뭐 어쨌든 설사를 하면 일정 탈수되기 전에 우리가 조치해야 되는 건 확실히 맞죠. 횟수는 3-4번이라도 사실은 탈수될 정도로 양이 아주 양이 많고 많죠. 뭐 이러면 네. 와야 되는 거고 근데 찔끔찔끔 3번 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고 그런 거겠죠. 그래서 어쨌든 깔아앉는다거나 이런 주관적인 어떤 증상이 동반될 정도의 설사 이런 게 있으면은 조치해야 될 것 같기는 네. 해요. 혹시 그 예방약 뭐 쓰는 거 말고도 뭐 우리가 설사하면은 더 조심해야 될 거 있나요? 뭐 음식이라든가 뭐 그런 거 관련돼서는 할 얘기 있나요? 뭐 자극적인 음식을 먹지 않는 게 좋겠고 네. 그리고 부드러운 음식 드시고 이제 그런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패스트푸드나 이 기름기 많은 음식들 이런 그런 거는 좀 설사를 더 유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소화가 좀 덜 되는 음식들도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설사의 양이 많을 때는 입원해서 금식시키잖아요. 장을 쉬게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음식 양을 많이 먹으면 안 되죠. 탈수가 안 될 정도의 어떤 수분 섭취나 흡수 잘 되는 걸 먹어야지. 아, 내가 설사를 많이 했으니까 더 많이 먹어야 되겠다. 이런 보양식으로 막 고기 더 먹어야 되겠다. 아니 근데 그런 이러면 것보다 안 입맛이 되겠죠. 떨어지니까 못 먹죠. 아, 그렇죠. 배도 아프고. 예, 근데 어쨌든 그렇게 조치가 그렇게 가야 되는 게 그렇죠. 맞지 않나 맞아요. 싶습니다. 약간 항암 치료할 때는 아까 말한 대로 좀 구역감도 있고 입맛도 없으니까 좀 강한 맛을 찾지 않나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자극적인 약간 좀 매운 거 그냥 그거라도 드시는 게 좋으니까. 근데 또 그렇게 매우면 또 설사할 수도 그렇죠. 있으니까 네. 적당히 조심해서. 항암 치료라는 게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장을 자른 수술을 했던 사람이라든가 그렇죠. 네. 아니면 복막내 전이가 동반되어 있는 사람이라든가 뭐 하여튼 다양한 아니면 장의 방사선 치료를 했던 사람을 또 추가로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장에 다양한 데미지가 있었던 사람들이 포함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어쨌든 항암제가 많이 유발하지는 않더라도 그거에 의해서 추가적인 유도가 될 수 있잖아요. 좀 더 많이 생기는 환자군이 실제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환자들은 좀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항암제에 실제로, 의한 예, 설사와 장염이 생겨서 되는 설사는 사실은 이렇게 감별하기 환자들은 어렵고 빨리 와서 사실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정 이상의 설사가 있으면 주치의와 상의해서 약제 유발인지 다른 원인인지 감별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오케이. 그거 말고 어떤 분은 똑같은 항암제인데 설사가 생기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항암제 맞고 대변을 못 봐서 오히려 문제가 되고 이런 거 생기잖아요. 왜 그래요? 답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단 설사의 메커니즘은 분명하거든요. 이제 세포의 재생에 관련된 문제인데 사실 변비는 항암제 자체에 의한 팩터만 딱 분리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비는 항암제를 맞는 그 환자 전체거든요. 분명히 그 사람이 평소 먹던 것보다 못 먹어요. 그러니까는 뭐 맞습니다. 드시는 양이 최대 줄고 또 하나 환자들이 먹는 양이 줄면 곡기양은 어떻게 버티는데 물량이 먼저 줄어요. 섭취량이 주는데 그 중에 수분 정도가 더 떨어지고 환자는 탈수가 되니까 변비는 악화되고 또 우리가 약을 항암제 쓰는 환자들이 통증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진통제를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진통제의 대부분이 변비를 끌고 오거든요. 그러니까는 항암제 플러스 진통제 플러스 못 먹는 거 플러스 또 그 외 기타 등등 플러스 이런 게 소화계암이 또 예, 그렇죠. 예, 말씀하신 대로 뭐 위암의 복막전이 이러면은 조금 더 어렵고요. 예.
알았어요. 엄청 많네요, 원인이. 그러니까 아까 이제 구토를 방지하기 위해서 쓰는 항구토제도 이 변비를 오, 유발하고 맞아요. 하여튼 약제가 원인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못 먹는 게 원인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진통제가 원인일 수도 있고, 그것도 약이니까. 뭐 사실은 어쨌든 저는 그 중에 많아요. 제일 아까 말씀하신 못 먹는 게 제일 예. 원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흔치는 않지만 이 신경 부작용을 유발하는 항암제 때문에도 사용하다 보면 또 장 기능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사실 원인이 되게 많네요, 그죠? 어렵네 이거. 일단 최대한 이제 방지를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이게 한 번 생기면 너무 힘들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 그러니까 척추에 전이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한번 변비를 경험하고 나서 힘을 주고 나오면 허리도 아파요. 돌발성 통증이라고 하고 이런 돌발성 통증의 주된 인자가 상당히 변비에 힘주면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제 어느 정도 환자의 패턴을 봐서 이렇게 정말 리얼하게 물어봐야 돼요. 토끼똥처럼 땡글땡글하게 작게 나오냐 아니면 정말 좀 무르게 나오냐 이렇게 조금 최대한 현실화시켜서 판단을 하고 예방하는 약제를 미리미리 쓰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환자분 뵐 때마다 잘 먹냐, 그다음에 대변 잘 보시냐를 우리는 좀 일상적으로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인데 사실 그걸 잘 확인하고 미리 뭔가 변화가 있으면 미리 예방약을 쓰면 좀 예방이 되는데 한 번 변비가 확 심하게 오고 나면 그때는 치료가 네, 좀 쉽죠. 어려워지는 거라 우리도 확인해야 되고 환자분도 조금 이상이 있을 때는 미리 얘기해서 맞아요. 조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설사나 변비나 결국 환자가 느끼는 건 배가 아프고 불편한 그렇죠. 건데 그러면 상의하셔야 돼요. 내 패턴이나 네. 그 습관을 상의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원래 일반인도 변비를 예방하기 위해서 아침마다 물 한 잔씩 먹는 거? 네, 물 많이 좋은 먹는 것 거 되게 중요하죠. 네, 중요한 것 같아요. 매우 중요하죠. 네. 그래서 오케이 알았습니다. 혹시 뭐 어쨌든 소화기계 부작용이 되게 많네요. 그리고 되게 복잡하고 어렵네요. 어렵네요. 그게 힘들죠. 네. 이게 어렵죠. 되게 맞아요. 어려워요. 사실은 네.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어서 환자분을 오랜 시간 보면서 논의하고 상담하고 이래야지 좀 원인 밝힐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면에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힘드신 게 있으면 회진 돌 때 계속 붙잡고 물어보세요. 그러셔야죠. 우리 진료 현장에서 정말 어려운 거죠. 이게 구내염은 뭐 특별하게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보통 뭐 하죠? 구내염 심하게 네. 이제 유발하는 약들을 이제 우리가 줄 때 얼음을 물고 있는 경우도 오, 있고 그거 네. 효과는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간단하게는 뭐 구내염이 생기는 것 자체를 예방하기는 어렵지만 아까 얘기했던 항암제 특성이니까 2차 염증이 생기는 거 예방한다거나 아니면은 입에 곰팡이균 같은 거 생기는 거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빨리빨리 확인만 하면 좋아지죠. 조치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글 같은 거나 이런 걸 다양하게 처방을 해서 더 악화되는 거 막을 수는 있다. 어쨌든 이것도 종양내과 의사랑 상담하면 어느 정도 좀 나아진다. 라는 거죠. 사실 구내염이나 점막염은 사실 치료하기가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동안에 이제 저는 주로 이제 진통제 가글이나 이런 거 이제 마취 가글 있죠. 마취 가글을 드리는데 사실 그게 좋아질 때까지 좀 기다리는 방법밖에 기다리는 거죠. 네. 시간의 근데- 약이니까요. 네. 근데 우리는 되게 저도 항상 그렇게 설명은 쉽죠. 드리는데 진짜 힘든 거 같아요. 맞아요. 환자 못 입장에서는 먹으니까. 차라리 뭐 팔이 아프면 여기 묶어놓고 어떻게 여기 주사라도 맞추겠는데 입이 이렇고 침은 계속 나오고 삼켜야 되고 이러니까 이게 24시간 힘든 것 같아요. 어쨌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나는 오래 살라고 했는데 이게 항암 치료했더니만은 울렁거리고 입 아프고 뭐 대변 똥 싸기도 힘들고 뭐 아니면 너무 많이 싸고 뭐 이래가지고 이게 못 먹게 됐다. 이게 진짜 큰 원성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빈도가 대단히 높은 건 아니고 이것 때문에 너무 무서워할 필요 없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아까 여러 교수님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는 정확하게 표현을 해줘야 어느 정도 해결점이 찾아질 수 있으니 표현해주라. 예, 표현을 너무 이렇게 막 안 네. 하려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특히 이게 이야기하기도 대변을 하고.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해결돼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는 무조건 뭐 이 약을 쓰면 안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이런 게 아니니까. 혹시 뭐 더 하실 얘기 있나요? 그러니까 설명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상의 설명 디스커션 뭐 다 같은 얘기인데 설사를 예로 들면은 이제 항암제 했는데 다음날 설사
평상시 패턴은 대변이 굵기가 적당하게 나오던 분이셨는데 한번 무르게 수양성 설사를 하고 다음날 또 응급실로 오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양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은 뭐 하루에 3번 이하, 4번을 넘으면 뭐 2등급 이런 기준이 있지만 환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한 번 안 하던 걸 하면 그건 설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응급실로 오시게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이 약을 쓰면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서로의 그 정보 공유 이런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긴 해요. 오늘 뭐 얘기 나눠봤는데 어쨌든 다음부터 어쨌든 부작용에 대해서 계속 조금 더 얘기할 거고 오늘 소화기계 부작용에 대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3번째인데 조금 나아지는 것 같은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그암 3번째 시간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